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락이 뭔지를 잊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단기 과열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다우지수 지난번부터 이제 말씀드리는데 좀 다른 시장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나스닥이나 S&P 500보다는 많이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더 올라간다 그래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미국의 이 3대 지수가 항상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또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시장이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좀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나왔던 게 S&P 쪽에서 이제 PMI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를 했어요. S&P 글로벌 쪽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서비스가 전체적인 경제를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5개월 내 최저치 52.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침체 국면 49 정도로 그렇게 머물고 있는 모습이고 이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은 시장이 지금 현재 기업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고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인플레이션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동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3%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이번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보는 게 뭐냐면은 이제 FOMC 회의가 이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FOMC 회의 때 과연 금리를 얼마나 또 더 인상을 할 것이냐. 지금 이제, CME 그룹의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5bp 인상하는 걸 갖다가 99.8%로 거의, 예, 이제 사실화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9월 달에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금리나 이런 부분이 6%대까지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시장에서는 또 제대로 올라가더라도 제대로 상승을 못하고 쭈뼛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지금 78달러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크루드 오일이 78달러까지 갔는데 오펙 플러스 쪽에서 감산이 이제 좀 제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를 또 다시 밀어 올리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또 하나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9월 달이 되면은 IPO 시장이 제대로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쪽에서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IPO 쪽 시장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적 발표가 정말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날입니다. 지금 이제 표를 제가 이제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래도 실적이 좀 상승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제 버라이전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 쪽에 이제 악재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악화도 조금 겹치게 되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장마감 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비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들은 실적이 그래도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마냥 긍정적일 수 없는 게 하반기 기대치가 얼마나 나올 거냐. 그리고 이제 알파벳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따져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대치보다 못하다라는 상황이 생기면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올랐던 주가를 또 어느 정도 반납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긴장하고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포스코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 마이너스 12%나 떨어졌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38%나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게 포스코가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쓰고 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라든가 뭐 연료전지용 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 수소나 이런 부분 얘기 나오면은 좀 아직은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포스코가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모습입니다. 도미노 피자가 지금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한 9% 정도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상치보다도 조금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도미노가 지난해에 한 190개 이상 매장을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동일 매장 판매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죠. 동일 매장 판매가 한 5.5%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화된 그런 세상에 맞춰가지고 우버하고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또 더 많이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AMC 엔터테인먼트 이제 아까부터 바비 얘기하고 이제 오펜하이머 얘기를 계속하고 계신데, 굉장히 요즘 바비가 히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크록스 한번 소개해드렸죠. 바비가 크록스를 신었더니 그 크록스 제품이 이제 $100를 넘어가는 제품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굉장히 큰 미국 시장에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AMC 같은 경우에는 요 영화 개봉하고 나가지고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식음료 매출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델라웨어주에서 이제 법원에서 우선주 전환하는 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지 시에 막아버렸죠. 그러면서 보통주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서 중국의 정부기관이죠. 국가발전계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민간 자본을 더 유치를 하고, 그리고 요런 그 니오 같은 전기차나 이런 산업들을 더 살려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니오가 이제 최근에 사우디 쪽에서 투자를 한 7억 달러 이상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부하고 딱 아구가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한 며칠 사이에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인도라는 시장이 사실 전기차 쪽에서는 그다지 비중이 크질 않아요. 한 2% 미만으로밖에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도 정부하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공장 세워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제 멕시코 쪽에도 지금 비슷한 공장이 세워지고 있죠. 멕시코라는 국가도 비슷한 상황인데도 이제 공장 세워가지고 저가 차량 출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그대로 이제 인도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쪽에서 가장 선두 기업이 될 수도 있다. 이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온 세미컨덕터라는 회사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 관련 법을 만들면서까지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제조 회사를 갖다 키우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KLA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 자체도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굉장히 높은 가격의 이제 기술 집약적인 그런 그런 제품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정부 차원에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죠. 1975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좀 최근에 2023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4년도에 가지고 새로운 가치주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일본, 특히 이제 일본 쪽 해가지고 좀 파트너들을 좀 많이 맺어가지고 기술을 더 확장하고 시장을 확장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EPS가 24달러 56센트예요. 근데 주가 수익률 퍼가 18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대치도 굉장히 잘 맞추는 상황이고, 뭐 매출이나 순이익도 연간으로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매수 의견이 조금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차트 보시면은 주가
더 많이 올라갈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지금 20일 이평선 지지 여부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짧게 보면은 매수는 450달러 전후로 가는데 목표가는 한 520달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손절매를 아래쪽에 440달러 20일 이평선에 짧게 잡으셔야 되고 조금 길게 보시는 상황이면은 지금 시장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일 이평선 아래쪽에 이제 390달러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이제 2차 매수 수준을 잡아놓고 이제 앞으로 한 48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갖고 손절매는 한 360달러 정도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KLA 코퍼레이션이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450달러 전후에서 매수를 해서요. 목표가는 52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